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오늘 이화영,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할 때 부지사를 했던 이화영 관련된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도 몇 번 방송을 해드렸지만 수원지방법원에 유임이 됐죠.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형사합의 11부에 수원지법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유임이 됐습니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본인이 원래는 정기 인사 대상이었는데 본인이 남고 싶다. 재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95% 지금 진행이 됐죠. 그리고 그동안 이 이화영 민주당 이재명 측에 보여온 이 재판은 난입 행태, 재판 방해 행태, 그다음에 사법부 권위를 갖다 훼손한 이런 행태 심각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마 신진우 부장판사가 자신이 남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수원지법에 그대로 유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속도가 당초에는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갈릴 것이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욱 이 재판이 늘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제 유임이 됐고 배석 판사 둘만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재판 갱신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데,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변호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재판이 더 이상 길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 갱신 절차 가지고 길게 끌 생각하지 마라. 이 부분을 시사한 것이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고, 뭐 이게 재판이 어차피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불법 이런 부분들이 다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이나 이들도 스스로 유죄를 벗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북 불법 송금뿐만이 아니고 이화영이 쌍방울로부터 공직자신문에서 법인카드를 쓴 거, 그다음에 이제 대북 불법 송금 등등해서 뇌물죄 등등해서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유죄를 벗어나기 어렵다. 다만 이제 지금 이들이 지금 그동안 해왔던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이렇게 재판에 난입했던 행태는 이게 지금 대북 불법 송금, 요게 이제 결국은 몸통이 수혜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면 타격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건 바로 이재명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 지연 행태를 해왔는데, 하여튼 대법원까지 가서 다 킬되고 기각이 됐고 이렇게 됐지만 이제 배석 판사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재판 갱신 절차는 받아야 되는데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보니까 다음 달에 3월 달에 3월 5일하고 12일, 19일 벌써 이미 딱 못을 박아주세요. 다음 달에도 지금 최소 3회 이상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석 판사가 바뀌었지만 갱신 절차로 해서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1심 선고가 과연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총선 전에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총선 후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이제 오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들이 그동안 이제 시간 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기재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이화영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혐의가 뇌물죄, 대북 불법 송금이 이제 뭐냐면은 외환관리법 위반인데, 그 외환관리법 위반이 두 가지 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의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라든지 또 조선아태위 이런 금융제재 대상, 대북 제재 대상인 그런 곳에 돈이 갔다. 그 관련해서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쪼개기로 해서 쌍방울의 직원들이 수십 명이 동원돼가지고 이제 북한이 건넨 것이죠.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화를 밀반출했다. 이 두 가지 혐의인데, 그걸 위해서 검찰이 이제 이화영에 대해서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공소를 제기했던 것인데, 근데 공교롭게 보니까 그러니까 금융제재 대상이다라고 이제 검찰이 봤던 조선 아태위라든지 노동당 통일전선부 이쪽은 보니까 이제 기재부가 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에 보내온 그 자료에 보니까 제재 대상은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렇게 지금 기재부가 왔는데 유권 해석에 가깝다고 본다. 검찰이나 그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보내달라. 재판부에 제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들이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화영 관련된 그 두 가지 혐의 중에 하나가 설령 기재부에 이번에 회신으로 해서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
쌍방울이고 저 쪼개기 해가지고 10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북한에 몰래 밀반출한 거는 그거는 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유죄인데 지금 이제 이화영 측에서는 이화영은 그걸 몰랐다. 쌍방울이 그걸 보내는 걸 이화영은 몰랐다. 이게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결국은 뭡니까? 북한에 가기 위해서 방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웨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건 돈인데 경기도가 보낼 수 없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쌍방울을 등 떠밀어 가지고 보낸 것이죠. 그거는 뭐 뻔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그리고 그 몸통 수혜자는 결국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쌍방울의 김성태라든지 쌍방울의 여러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건 뭐 이화영의 요청, 그다음에 배우의 이재명의 어떤 방북 이 관련해서 우리가 직원들 동원해서 북한 측과 접촉하고 보낸 것이다. 이미 다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부수라고 하는 인물이라든지 남북을 오갔던 인물 안부수라든지 또 국정원 이런 쪽에서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 빠져나갈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심 선고가 총선 전이 됐든 뭐 총선 직후가 됐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유죄가 나오면 오늘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 법인카드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추가 소환 여부 이걸 기자들이 물으니까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요걸 물었더니 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동안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보강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 이 발언을 했어요. 쉬고 있었던 게 아니다. 검찰이. 수원지검이. 시간이 흐른 만큼 많은 보강수사가 많이 진행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화영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판 결과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 내겠다. 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만간에 결국 이제 이 1심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의 1심 선고에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이 모를 수가 없고 이화영이 거기 드러나는 건 결국 이재명과 관련된 것이고 이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곧바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겠다는 그 강력한 시사를 담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제 이 마무리 시점 돼서 얘기를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사 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혜택도 따로 있을 수 없다.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의혹이 끊이지 않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수사 관련해서도 법대로 하겠다.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몰아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부분 나머지 이 혐의들 중요한 혐의들이 많은데 이런 걸 다 모아서 아마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총선 결과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검찰이 관계없이 한다고 해도. 근데 지금 뭐 이번에 총선 전망은 누가 봐도 이건 이 야당의 어떤 패배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뭐 빠르게 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세력들 한때 이재명에 속아가지고 지지했던 그런 세력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게 이제 뿌리에 있죠. 이재명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심공천 배후에는 방탄 목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그것이 내분이 커져갖고 급기야는 지금 두 쪽이 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탈당자들이 이제 내일도 서른이가 또 탈당한다 그러고 오늘도 또 박영순이 탈당하고 엊그제는 김영주가 탈당하고 홍영표 같은 거는 7, 8명이 같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홍영표 같은 경우에 임종석이 오늘 코드프되고 이랬는데 거의 분당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민주당의 내분을 키울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런 점을 국민들이 보면서 총선에 안 나갈 수가 있어요. 투표장에.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런 사람들이 투표장에 전통 지지층들이 안 나갈 수가 있고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번 총선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의 참패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이제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흉악한 범죄 뻔뻔하게
그동안 이제 수적 우세를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이죠. 본인이 설령 뭐 배지를 단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원내에서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배지도 못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인천 계양을의 주민들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완전히 그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서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뭐 봉사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여론이 지금 완전히 민주당 심판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의 그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 계양을에서 이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총선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이재명은 빠르게 몰아갈 수밖에 없고 감옥 갈 날이 지금 뭐 멀지 않았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